안녕하십니까, 엄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재무관리 2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엄성입니다. 그 재무관리 1은 기존에 다른 강사님께서 하신 게 있고, 재무관리 2에서는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공기업, 금융권, 그다음에 회계사, 다양한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각각의 이제 성격에 맞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강의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하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재무관리원에서 배우셨지만 잠깐 이제 기본 개념도 언급하고 그러고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부터 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화폐의 시간가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로 굉장히 쉬운 경우에만 좀 나오지,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의 기본 컨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좀 이해하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그냥 리뷰 좀 하겠습니다. 화폐 시장가치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PV, 현재 가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뭐냐? 현금 흐름이 우리가 이제 1기간만 생긴다고 여러 기간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죠. 0기, 1기, 요 1기라는 거, 2기, 3기 이런 거를 보면은 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N년 후인데 예를 들어 100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1년 후에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일한 이제 기수를 해가지고 4년 후에 제가 또 100원이라는 돈을 받을 게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이 A라는 옵션하고 B라는 옵션이 있을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100원을 선택하겠죠. 극단적으로 100원을 오늘 받는 거하고, 그렇죠? N이라는 게 여기 100년 후라면 100년 후에 100원을 받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걸 선택하죠. 왜냐하면 100년 후에 받는다면 이 100년 후에 100원이라는 것이 현재 100원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즉, 왜 다르냐? 화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폐 자체의 이제 구매력은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는 거를 재무관리를 통해서 금융자산의 가치를 배울 테지만 이 돈이라는 거죠. 돈, 캐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수익 자산이죠. 전혀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자산이죠. 대신 이제 유동성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캐시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두 번째는 투자 기회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1조가 있다면 나는 이 1조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올려가지고 재투자를 또 할 수 있을 텐데 이 1조라는 거를 100년에 받는다면 이 100년 동안에는 내가 그 투자 수익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현재 100원과 10년 후에 100원, 100년 후에 100원을 비교할 때 현재 100원을 더 선호하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냥 일반화된 수식으로 쓴다면 이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는 이제 동전의 양면인 거죠.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대한 그 재무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장기간에 대한 재무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수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제 현금 흐름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경중, 누가 높냐 낮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같은 시점에 놓고 이제 가치를 비교가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 현재 시점으로 모든 현금을 땡겨와서 현재 비교하느냐, A라는 현금, B라는 현금 흐름, C라는 현금 흐름, 아니면 이거를 똑같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으로 가가지고 미래 가치를 비교하느냐. 시점이 같아야지 우리가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특히 화폐의 시간 가치는 재무관리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자,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밑에 이제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데 미래에 어떤 N기, 이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면 그때 할인율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N승으로 나눠주는 게 이제 현재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캐시플로우는 다른 얘기로 한다면 미래에 받는 특정한 돈이니까 퓨처 밸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이 할인율에 의한 변수로 인해서 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젠 밸류는 그렇죠? 미래의 캐시플로우와 N승,
다음에 퓨처 밸류는 그렇죠? 현재의 프레젠 밸류와 그렇죠?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미래 N승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호환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요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퓨처 밸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서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죠. 우리 이제 1번 보면 매년 말에 600만 원씩 20년간 받게 되는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받으려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할인율은 연 5%다. 할인율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할인율이라는 게 뭐 자본 비용이고, 그렇죠, 위험이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인율이라는 게 투자 수익이란 걸, 최소한의 투자 수익,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그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리스크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할인율은 투자와 위험이라는 서로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바로 이 할인율입니다. 보시면 매년 말에 600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0기, 1기, 그다음에 1년만 이때죠. 2기, 3기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냐? 20년까지죠. 이걸 600만 원씩 받는 거죠. 6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는다. 이거를 이제 20으로 받으려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매년 받지 않고 현재의 가치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받는 돈이나 한 번에 받는 돈이나 그 가치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600만 원을 또 1기 후에 1년 후에 600만 원 받는 거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고 2년 후에 600만 원 받는 걸 할인하고 3년 후에 이제 가치를 할인하고 동일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20년 후에 받는 것들 할인해 가지고 각각을 계산하고 그렇죠. 각각이 나오겠죠. 계산하고 이걸 더하면 되겠죠.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 그 연금의 그 미래가치 요소 이런 것들 아니면 현재가치 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미래 그 재무관리 책 보시면 대부분 이제 미래가치, 현재가치에 대한 그 현금 흐름 그 개수에 대한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제 푸는 방법만 보면 되죠. 그렇다면 이걸 수식으로 쓴다면 그렇죠? 600만 원이니까 1 플러스 R승의 1승 그렇죠? 더하기 2년 후에 6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R승의 2승 이렇게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얘는 1부터 20까지 이제 4번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사실 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어려운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성장하는 연금에 대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복잡해가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뭐 조금 지저분한 시험이다 아니면은 뭐 좀 어렵게 낸다 싶으면 성장연금에 대한 그 공식을 탁 암기하고 그리고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A 제약회사는 불치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길 때는 신약의 특허는 중요한 게 이제 20년이죠. 느낌상 특허가 20년이니까 첫 해 이익은 30억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첫 해라는 게 신약의 특허 기간이 있잖아요. 일단은 20년이다. 0부터 1, 2. 그럼 요 30억이라는 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첫 해니까 요때 그렇죠. 요때 이제 30억이 생긴다. 예상이 되며 특허 기간 동안 이익 증가율은 5%다. 매년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30억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30억에 1.05 이만큼이 이제 증가되고 3년에는 동일한 게 2년 동안 생긴 게 30억에 1.05의 이승만큼 이렇게 간다면 20년 때는 어떻게 생길까요? 30억에 1.05에 20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3인데 2잖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30부터 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30에 1.05에 0승인 거죠. 이런 거니까 이때는 19승인 거죠. 이렇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예상되면 특허 기간 또 이익 증가율이 5%다. 자, 근데 특허가 만료해. 21년부터는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거잖아요. 만료에는 다 제약회사도 동일한 약을 제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은 이때부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위험 이자율이 8%, 그러니까 할인율이 여기서 8%라는 거죠. 신약이 가져오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여라.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 공학용 계산기로 이제 계산하시지만 엑셀 같은 걸로 하면은 굉장히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쉽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30에다가요. 그렇죠? 30에 1.05에
1승, 그 다음에 30에 1.05에 2승, 언제까지? 30에 1.05에 19승인데 이게 할인율이 8%니까 1년이잖아요. 1.08에 1승, 1.08에 2승, 1.08에 3승.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죠. 1.08에 여기서 20승이죠. 사실 요 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금의 그 합의 현재 가치 공식을 외우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C에 R-G, 보통 G를 그로스 해가지고 이제 성장률로 쓰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제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에 여기 N승. 요 공식에 넣고 이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수험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험은 제가 그래서 뭐 평소에는 막 외우시면 좋은데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시험 뭐 며칠 전에 남겨놓았을 때 그때 바짝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C라는 게 그쵸? 처음에 이거 30 연금 그쵸? 30이고 대입하는 거는 요거죠. 30이고 R은 뭐냐면 이게 할인율이잖아요. 8%. G는 연금의 성장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도 문제 보고 이 공식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5%. 한번 3% 30이게 1000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요. 1 빼기 1 플러스 G니까 1 플러스 5%. 그 다음에 1 플러스 요 계산하면 이제 8%. 이게 몇 년이죠? 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20년을 나눠주고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약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30, 그렇죠? 43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좀 지저분한 문제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요거를 뭐 재무관리 1에서도 배우셨지만 잠깐 좀 개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N승이다.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무한대. 이런 A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0, 1, 2 이렇게. 그래서 연금의 현금 흐름이 동일하게 C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할인율이 우리가 R이라고 가정해요. B라는 연금은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현금 흐름이 N 플러스 1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똑같이 C라는 게 발생하고요. 할인율도 똑같이 R이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가 연금에 매년 동일한 연금이 주어지는 그 연금의 N년 후에 N년 후까지 주어진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합의 현재 가치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A에서 B를 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1기부터 무한대까지 받는 연구연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그렇죠? C하고 R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그 합의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B는요. B도 똑같죠. R하고 C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N 플러스 1부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R에 N승의 1승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R분의 C 마이너스 R분의 C 1 플러스 R에 N승의 1승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연금에 대한 동일한 금액으로 주어지는 연금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N년까지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지 마시고 물론 교과서에도 이제 공식이긴 한데 그 공식을 뭐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 없이 이거에 나오는 이렇게 쉽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공식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좀 수고를 좀 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들은 뭐 재무관리 1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연금에 대한 합의 공식,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현금이 나오면 현금에 대해서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언제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화폐 시간 가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